김상원이 방송 보지 말라고 해도 다 보죠. 원래 보지 말라고 하면 더 재밌는 겁니다. 북한에서도 김정은이가 그 한류 드라마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거 보는 게 그렇게 개꿀잼이야. 목숨을 걸고 보잖아. 이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는 거거든. 특히나 우리 한민족은 하지 말라는 걸 더 좋아해. 그러니까 오히려 김상원 거 보지 마라 라고 하면은 더 좋아한다고. 근데 더 재밌게 봐. 왜?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북한의 그 수많은 감시체계를 뚫고 USB며 CD며 그 구워가지고 한류 문화를 보는데 그게 개꿀잼이란 말이야. 다 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끼리만 조용히. 너 그 장갑 혹시 그 카이만 아니야? 너 구독자야? 너도? 나도? 너도 나도? 독하다 독해? 독하다 독해? K군대. 세 번 속으면 공범, 네 번 속으면 주범.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야 어제 캡틴 김성호 영상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용히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또 지휘관들도 다 본다. 왜? 이거를 봐야 요즘 부대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혹은 김성호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본인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본인들이 약간 육개전 같은 거거든. 터졌을 때 우리 부대 얘기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휘관들도 본단 말이야. 근데 이거 보면서 지휘관들도 대회장들도 씨발 전역했어야 되는데 김상호 저 새끼가 또 팩트로 내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하면서 매일 현타가고 매일 아침마다 자기 뺨을 때리면서 김상호 저 보지 말걸 괜히 봐가지고 씨발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고 있으니까 보지 말라고 하는 거지. 왜 보지 말라 그래? 지가 보니까 보지 말라 그러는 거지. 안 그래요? 나쁜 걸 알아야 나쁘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봤다는 뜻이죠. 자, 아무튼 보병학교에서 이제 벌어진 일인데 자, 보병학교란 무엇이냐? 충성! 중대장님 전신고 마치고 왔습니다. 조 회장 이사는 다 했어? 네, 다 했습니다. 저 이제 오래 쓴 인터넷만 바꾸면 됩니다. 인터넷? 그거 어디서 하려고?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아이고 야 그 약정 끝난 TV 인터넷 정수기 그냥 가만히 냅두면 최대 77만 원 손해인 거 모르냐? 그렇습니까? 야 인터넷 가전 렌탈 가입자 수 독보적 1위 아정당에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가 최대 47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야 모두 바꾸면 최대 77만 원 그 설치 당일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알뜰폰도 전화 한 통에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되고 365일 밤 10시까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고. 아정당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 휴대폰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정말 답답해. 충성! 중대장님, 저도 전입신고 완료했고 숙소 이사도 완료했습니다. 그래 최중이 신고 다 마쳤어? 너 이사할 때 TV 인터넷 설치는 이 중대장이 다 준비해놨어. 아직 설치 안 했지? 오, 그렇습니까? 저 남자친구랑 넷플릭스 보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너 남자친구 있니? 네! 아이씨. 인터넷 정수기 알뜰폰은 아정당과 함께하세요.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같은 경우는 병과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요. 특히나 이제 장교들은 초군반, 고군반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고 또 나중에 6대는 이제 병과학교를 떠나서 연간장교급 들어가면 또 넘어가는 거고. 그래도 또 이제 보병학교에서 뭐 대대장반이나 그런 교육도 있고만 합니다. 요즘 보병학교가 아니군요. 육군대 연간장교는 이제 육군대학이나 그런 고급 과정으로 넘어가는 거고 보병학교라고 하면은 부사관들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교육을 하는 거고 또 이제 부사관 학교에서도 그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 보병학교는 병과학교입니다. 병과학교로 보시면 돼요. 공병은 공병학교고 방공은 방공학교고 각 병과별로 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정보학교가 있고 보병학교는 상무대에 있어요. 전라도 장성에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포기, 공, 화생방 이렇게 5개 학교가 있죠. 그래서 상무대 딱 들어가면은 비석 같은 게 있어요. 공병은 이제 지뢰 들고 있고, 포병은 포탄 들고 있고, 보병은 소총 들고 있고, 화생방은 화생방기 쓰고 있나? 그리고 전차는 전차 헬멧 쓰고 마이크폰 달려있는 헬멧 쓰고 있고 그 오성탑이라고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장군들 이제 비석 같은 거 있고요. 그 조선시대부터 막 고구려 막 장군들 비석 재밌어요. 그거 보면서 구경하는 거. 아무튼 이제 그런 곳에 가장 넘버원, 가장 사람이 많고 가장 규모가 큰 곳이 바로 어디야? 정면에 보이는 보병학교. 우리 상무대 들어가면 뭐가 있어? 나를 따르라. 보병학교 이제 마크가 있고 보병학교가 딱 제일 큰 곳에 있단 말이야. 가장 메인에 있는 곳이 이제 보병학교입니다. 자, 보병학교에서 지금 고군반을 받고 있는 교육생한테 연락이 온 건데 그 친구들한테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좀 이제 우리 군대가 망하고 있다는 생각을 이제 저희 느꼈어요. 뭐가 문제냐? 자, 고군반 지금 체력 검정을 해서 체력 검정한 그 결과를 또 고군반 평가에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 기수에서 3km를 미실시했어요. 체력 검정을 하는데 물론 3km를 아예 미실시한 건 아니에요. 총 3번의 체력 검정을 받는데 첫 번째 때는 3km를 뛰었고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3km를 뛰지 않았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뛴 거는 간에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인명사고가. 아니, 그래서 2회, 3회차 때 3km 뛴 걸음을 검정하지 않았어요. 체력 검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평가해서 점수를 반영을 했는데, 자, 이제 문제가 뭐냐? 자, 뛴 걸음 하다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뛴 걸음 하다가 사람이 죽는 일은 1년에 한두 번씩 있는 일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이유로 뛴 걸음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3km를. 그 3회를 실시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만 실시를 하고 2회, 3회 때는 보지 않았어요. 다 기회는 주어진 건데. 근데 어이가 없는 게 뛴 걸음 평가를 누가 죽어서 안 한다. 인명사고가 나서 안 한다. 그러면 군인들 마라톤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그래, 누군가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옛날에 그 혹한기 훈련할 때 갑자기 돌연사한 병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모든 부대가 혹한기 훈련을 안 하고 이름을 바꿔서 동계 무슨 훈련, 이름을 혹한기라고 하지 않고 부모들이 걱정하고 뭐 민원 들어올까봐 장군들이든 무슨 뭐 대대장들이든 쫄아가지고 혹한기 훈련을 안 했어요. 그때 다 같이 막 연병장에서 막 하려고 그러고 안 춥게 하려고 그러고 애들 어떻게 막 따뜻하게 해주려고 그러고, 혹한기가 아니라 그냥 텐트 안에서 하는 그냥 따뜻한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제대로 혹한기 훈련 하자. 이거 군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이제 보병학교에서 미래의 중대장들을 키워내는, 혹은 미래의 이 친구들이 진급을 하면 대대장이 되거나 정작과장, 작전과장이 될 수 있는 친구들인데, 그러한 기본이 되는 장교들을 길러내는 곳에서 누군가 다쳤고 인명사고가 났다고 띵걸음을 뛰지 않는다. 왜? 띵걸음 3km 뛰다가 누가 사망했으니까, 누가 다쳤으니까. 그러면 전 군의 보병학교 출신들은 앞으로 3km를 뛰지 말아야 되는 건가? 아니,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앞으로 마라톤을 우리 군은 금지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하나의 작은 일 때문에 군 전체가 통제당하거나 특히나 이 교육기관에서 뭐든지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 보병학교에서도, 보병학교고 고군반의 장교를 길러내는 아주 기초적인 곳에서 왜 이것을 이 작은 사건 하나로 다 통제할 거면은 도대체 장교들은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자, 그래, 그러면 띵걸음을 실시 안 했다고 칩시다. 혹은 너무 추워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뭐 띵걸음을 실시 안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띵걸음을 안 한 사람은 평가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됩니까? 평가 점수 어떻게 줘야 돼요? 띵걸음을, 그러면 그 1회차 때 띵걸음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1회차 띵걸음 점수를 먹고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잇몸일으키기 점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띵걸음을 그냥 특급으로 가고 띵걸음을 제외하고 팔굽혀펴기 잇몸일으키기에 특급을 맞으면 특급을 맞는다는 거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1회차 때 올 특급을 맞아서 진짜로 특급을 맞은 친구들은 도대체 이 친구가 뭐가 되는 것이며, 내가 띵걸음이 안 되는데 팔굽혀펴기 잇몸일으키기로만 특급을 맞아서 특급을 받는 거면, 같은 점수를 반영한다면 여러분들 형평성이 있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죠. 당연히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3km를 뛰는데 사망할 정도면 뭐 그분이 몸이 아프다거나 그만 우리가 닥터를 불러놓고 몸에 체크를 하고 문제가 있는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친구대로 점수를 낮게 반영하면 돼요. 기본 점수 3급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1급 특급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너 그럼 안 돼, 그럼 3급으로 반영해서 점수를 깎아주는 게 맞는 거. 왜? 자신의 몸 관리를 자신이 못한 거기 때문에. 아니, 언제부턴가 군에서는 네 몸 관리하는 것도 네가 책임지는 거라며. 그러면 건강검진표 하고 우리 닥터 체크하고 네가 사인하고 나 문제 없습니다, 어제 잘 잤나, 문제 없습니다 라고 뛰었으면 그거에 대해서 반영하면 그만인 건데, 그러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인간 세상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50만 장병이 있는 곳에서 그러한 일이 안 발생하겠습니까? 어떤 부대에서는 혹한기 훈련하다가 갑자기 돌연사하는 인원도 있었고, 이유도 사고 원인도 밝혀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많은 팽배한 이 인간 세상에서, 심지어 뭐 장비에 결함이 있거나 만약 K9을 쏘다가 K9이 폭발했어. 그 장비의 결함으로 K9을 안 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띵걸음 뛰다가 누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앞으로 띵걸음 안 뛸 겁니까? 앞으로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 바이오리듬이 띵걸음으로 돌아와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타다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전군의 차량 다 금지시킵니까?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아니, 지금 우리 군이 그렇잖아요. 지금도 어디선가는 간부들 중에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다친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차량도 다 그럼 더 통제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고군반 대위들이 중대장으로 나가서 병력을 이끄는 친구들이지 않습니까? 체력이 특급이 안 나오는 것도 뭐 문제가 있겠죠. 물론 1급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건 당연히 맞는 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이런 식으로 점수를 반영한다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나오죠. 당연히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보병학교라는 중대장을 길러내는 이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작은 일로 모든 걸 통제하는, 이런 걸 당연시 생각하는 장교들을 길러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1차원적인 통제를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이런 1차원적인 통제를 하면 그러면 간부들 마라톤도 막을 거냐고. 간부들 앞으로 3km 이상 혼자 뛰지 말라 그럴 거야?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2023년이에요. 좀 있으면 2024년입니다. 시간이 흘렀고 지금 모든 게 합리적으로 바뀌었는데 아직도 이러한 답답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그리고 우리 중대장을 길러내는 교육기관 고군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고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오늘 라이브를 켰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자,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되려면, 여기서 문제가 되려면 정말 뭐 이 친구들이 다 같이 어저께 독감 주사를 맞았어요. 단체로 독감 주사를 맞았는데 병원에서 독감 주사 맞고 다음 날은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학교 교육기관에서 독감 맞고 다음 날 체력 검정을 본대. 그러다가 체력 검정 하다가 누가 사고가 났어. 그러면 학교가 무리한 지시를 한 게 맞습니다. 무리한 통제를 한 게 맞아요. 왜? 그 전날 백신을 맞았고 병원에서 다음 날에는 무리한 걸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력 검정을 진행을 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 당연히 학교의 통제가 잘못된 것이 맞죠. 하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무리한 지시를 한 것도 아니고 무리한 통제를 한 것도 아닌데 3km를 그러한 이유로 하지 않는다? 근데 그러한 이유로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특급의 기준 점수를 부여한다? 그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점수 반영한 것은. 그리고 잘 받은 친구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되고, 띵걸음을 뛴 친구들은 뭐가 죄가 되고, 띵걸음 안 뛴 친구들은 어부지가 된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아직도 불합리적인 이러한 통제가 아직도 내려지고 있다는 것이 2024년에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뭐 보배학교에서 일어난 건지 상무대에서 일어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인명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임성근은 훈련하다 그런 게 아니죠. 임성근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겁니다. 임성근 씨가 이걸 뭐 임성근 씨랑 비교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임성근 씨가 무죄가 되려면 애초에 물에 들어가지 말고 그 안전하게 수색해라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안전조끼 꼭 챙기고, 챙기지 않은 인원들은 물에 절대 못 들어가게 해라.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대민 지원을 하러 온 곳이 실종자 수색을 하러 온 곳이 아니다. 대민 지원에 전력을 다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임성근 당연히 무죄죠. 임성근 죄가 없죠. 근데 임성근 씨는 물에 들어가는 것을 돌려서 대대장이나 여단장에게 지시를 했고, 그래서 대대장이 물에 들어갔고 위험하다고 대대장들은 이야기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정훈공보실장으로부터 사진을 받아보면서 잘하고 있다, 너희도 훌륭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와서 본인은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했다.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건 지휘관으로서 보여질 것은 아주 올바른 행동은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3km 띵걸음을 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빙판길이야. 그 다들 이거 빙판길이라 뛰는데 제한이 되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학교에서 그런 거 없고 닥치고 그냥 뛰어라고 했어. 근데 병력이 뛰다가 뒤로 넘어져서 머리가 깨져가지고 뇌진탕이 걸려서 사망했어. 그러면 그러한 통제를 한 부대가 잘못된 게 맞아요. 길이 얼어 있고 제한된다고 분명히 보고를 했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리하게 진행하면 학교가 잘못된 게 맞죠.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 지금 이거는 그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거기다가 평가 점수도 동등하게 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통제를 앞으로 중대장으로 나가야 되는 우리 군의 하나의 새싹들에게 이러한 통제가 내려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 통탄스럽고 안타까워서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좀 훈훈한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단결 고생하십니다. 저는 캡틴김성을 유튜브 시청하고 있는 현역 용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져서 국군수도병원에 외진을 다니고 있는데 소대장님께서 인솔해주고 계십니다. 자차를 이용해야 하는 점 때문에 식비, 기름값 등이 이제 부담이 되어 고충이 있다는 점을 본인이 알게 됐다. 우리 소대장님께서 본인 차에 태워가지고 데려다주고 밥도 사주고 기름값도 본인이 내고 했는데, 자기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줄 알았더니만 알고 봤더니만 간부가 이러한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래가지고 중대에서 배려해줘서 병원에 2주에 한 번씩 가게 되었는데 소대장님이 인솔해주다 보니까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유류비와 식비를 대신 드리고 싶은데 제가 내겠다고 하면 소대장님 혹시나 기분 나빠하실까 봐 걱정이다. 그리고 간부가 용사에게 대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거절하실 뿐이라 어떻게 하면 내가 대신 내드릴 수 있을지 고민이다. 간부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 용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기분 나쁘지 않으실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많을 거야. 응? 많을 거야. 이 마음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끝났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런 마음만으로 참 고맙다. 근데 정말 고맙다면 뭐 손편지를 쓴다거나 음료수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소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전역하고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편지 하나와 음료수만 하나 줘도 솔직히 우리 간부들 바라는 거 있습니까?
솔직히 항상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손편지 쓰고 음료수 하나 한번 주면 솔직히 간부들 불만 갔습니까? 불만도 안 가죠. 그냥 너네들한테 불만을 갖는 건 아니야. 이런 군에서 지원도 안 해주고 이렇게 병력들 아픈 친구들 병원도 못 데려다주는 간부의 마음도 아프고 지원도 안 나오는 우리 군에 대한 그 분노가 있는 거지 병력들에게 분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만으로도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 간부들은 어떡한다? 군뽕이 차서 또 군생활을 한다. 정신 차려! 이걸로 속으면 안 돼. 또 속아가지고 그래 내가 이 맛에 군생활 하지. 그럼 뺨 떼고 때려야 돼. 아니야. 정신 차려. 또 이런 마음 때문에 군뽕이 차가지고 그래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군생활 한다 라고 얘기하지만 이 애는 전역해버린다? 정신 차려! 뺨 따고 때리고 넘어갈 뻔했지 지금. 또 이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우리 애들 때문에 군생활 하지 라고 생각할 뻔했지. 바로 뺨 때려. 물론 너무 고맙다. 너무 고맙고 이런 생각만 해주는 것으로도 우리 간부들은 너무너무 행복하죠. 그죠? 네, 이런 친구들이 더 많아요. 저도 옛날에 군생활 할 때 우리 같이 근무했던 친구가 손편지도 써주고 지금도 연락하고 항상 형 고마웠다 뭐 얘기하면서 하는데 그런 맛에 군생활 하는 게 맞죠. 예. 아무튼 우리 이렇게 생각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냥 큰 거 안 바라잖아. 그냥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전역하고 꼭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 한마디라도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애들아 바카스나 그 음료수 조그만 거 하나 있잖아. 그 캔바카스 그런 거 하나면 돼. 한 박스도 필요 없어. 한 병. 죄송합니다. 도와주셔. 병원 대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만 야 이런 거 왜 샀어? 이 새끼 씨. 야 밥 먹으러 가자. 오늘 햄버거 먹습니까? 오늘 뭐 먹고 싶어? 돈가스 먹을까? 야 아니다. 오늘은 삼겹살 먹으러 가자. 이렇게 간부가 마음이 바뀐다고. 이 한 병이면 이 마음 하나면은 햄버거 먹을 게 삼겹살로 바뀐다. 간부들은 솔직히 그렇잖아. 짜장면 사줄 거 탕수육도 사준다. 솔직히 간부들 그렇죠. 이거 마음 한마디면 간부들은 또 이런 뽕에 취한다고? 그렇다고 또 이거 노리고 오늘 삼겹살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 집은 말아라 얘들아. 우리 간부들 돈 없다. 아무튼 마음만으로도 참 따뜻한 사연이었습니다. 잠시 따뜻한 사연 한번 보고요. 군대 좋은 점도 한번 얘기해봤습니다.